들숨의 점진적 과부하 동작으로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을 동시에 뒤로 젖혀서 바닥을 터치하는 동작, 올라오는 동작이 있고, 요거를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면요, 그 상체를 뒤로 젖힐 때 반대편에 있는 팔을 귀 옆으로 뻗은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대로 올라올 수 있어요. 저렇게 쉽게 하니까 쉬워 보이는데 아마 진짜 한번 일어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게 아니, 얼마나 우리가 운동의 방향을, 목표를 이렇게 잡아서 들숨, 그 다음에 날숨에 대해서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서 복압 유지 능력을 향상시켜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가 된 겁니까? 호흡의 퀄리티가 높아진 상태에 있는 몸이 된 거죠. 50리터에서 20리터를 들이마실 수 있는, 그 다음에 5리터에서 20리터를 들이마실 수 있는, 5리터에서 20리터를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폐활량이 커진 건가? 약간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폐활량이 커진 거죠. 폐활량이 커진 건가요? 네, 심폐지구력이 커진 게 아니라 폐활량이 커진 거죠. 들이마시고 내쉬는 능력이 커진 거죠. 숨을 들이마실 수 있는 능력하고 숨을 내쉴 수 있는 능력이. 폐가 커지진 않았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갈비뼈를 확장시키는 능력이 늘어나서 커진 거죠. 이 갈비뼈가 옛날엔 요만큼밖에 안 늘어났는데 네. 갈비뼈가 이만큼 늘어나게 되니까 네. 그 안을 폐가 더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네. 5리터에서 20리터를 마실 수 있게 됐다. 네. 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될까요? 네. 또 하나, 횡격막이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는 거죠. 횡격막이 더 많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복벽 전체를 잃은 애들이 복압을 도와주는 능력이 향상돼서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어쨌든 이 내 몸뚱아리 안에서 이 안의 공간을 더 많이 극단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됐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은 숨을 쉬면 자기 폐에 공기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폐는 5개가 있습니다. 상엽, 중엽, 하엽이 있어요. 폐는 왼쪽에는 중엽이 없어요. 심장 때문에? 네, 심장 때문에. 그래서 폐는 상엽, 중엽, 하엽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에 있는 사람이 하엽으로밖에 숨을 쉬지 못해요. 상엽에 숨을 못 넣어요. 상엽에 숨을 못 넣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모든 폐에 있는 곳곳에 있는 공간에 숨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폐 상엽에는 숨이 잘 안 들어갑니다. 폐 상엽에 숨이까지 잘 들어가려면 갈비뼈 1번, 1번, 3번 촘촘한 갈비뼈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일단 안 돼요. 그래서 프리다이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호흡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폐 상엽에 공기를 넣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 얘기 한번 했었는데 제가 후굴 중에 흉추 후굴에 집착하는 이유가 폐 상엽에 공기를 넣고 싶어서요. 이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논의가 여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거를 다 못 쓰고 살고 있는 거야? 네. 야, 근데 그거 모르잖아. 자기가 폐 다 쓰는 줄 알고 살 거 아니야.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상엽이에요. 상엽이. 보면은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하엽으로만 숨을 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갈비뼈 1번하고 2번 사이 있죠. 여기 엄청 촘촘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숨이 안 들어가요. 여기 숨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슴을 활짝 열면 어떻게 돼요? 갈비뼈 사이에 있는 공간이 어거지로 늘어나죠. 어거지로 늘어나면 여기 공기가 들어가요. 여기 공기 잘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호흡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상엽에 넣어야 돼요. 상엽에 피를. 그러면 진짜 우리는 스스로 내 폐를 다 잘 쓰고 사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네. 저 폐 상엽, 중엽, 하엽 중에서 하엽 여기 요만큼만 3분의 1만 쓰고 거의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거네요. 그쵸. 와, 그럼 제가 최근에 이제 등 쪽에 호흡이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그거지. 얘기네요. 여기 이제 이런데 이제 상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야 내 폐의 상엽을 제가 네. 처음으로 호흡하는데 썼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아마 등에 숨이 채워진다는 공간이요. 날개뼈 위쪽에 있는 공간일 겁니다. 맞아요. 여기 네, 날개뼈 사이에 있는 그쪽, 그래서 심지어 거기에 알이 배겼어요. 잠깐만. 진짜 저는 그게 제 몸을 좀 민감하게 느끼잖아요. 왜냐면 저는 등 운동을 턱걸이를 많이 하니까 내 등의 근육통이 어떤 근육인지 저는 되게 잘 인지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턱걸이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깊숙한 등 가운데 근육통이 생긴 건 거예요. 그 숨이 거기로 들어간. 네, 그 다음부터 그 근육통이 사라진 다음부터 등 위쪽에
이 견갑골 사이 쪽, 이 여기 척추 있어, 양쪽으로 여기가 여기네. 부푸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분명히 저 갈비뼈 위에 1, 2, 3번 저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있겠죠? 여기 상엽인데 여기겠죠 아마. 그러니까 저 지금 뼈 사이에 사실은 늑간근이 채워져 있을 거잖아요. 네. 걔네들이 근육통을 알았다니까요. 진짜로. 왜냐면 내가 등에 그렇게 많은 근육통을 다 겪어봤는데 처음 겪는 깊숙한 딱 저 위치의 근육통인 건 거야. 근데 저기는 제가 다행히 앞쪽 갈비뼈의 근육통을 겪어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갈비뼈의 근육통인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제가 호흡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호흡통. 어느 날 지난주쯤에 등 쪽 저 갈비뼈 1, 2, 3번 사이에 늑간근 내 근육통이 바로 저 위치인데 거기 능형근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승모근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근데 그 근육통이 사라지고 나서 바로 제 호흡이 15초를 넘어가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호흡의 이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보갑 유지 능력을 되게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저기 평균대에 누워가지고 흉추구를 많이 하려고 하냐면 갈비뼈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인위적으로 확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특히 그 좌우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 상엽 있잖아요. 여기는 좌우 확장이 안 일어나잖아요. 여기는 상하 확장밖에 안 일어나는데 이쪽에 있는 데를 등 쪽을 뒤로 젖히면 요가 하시는 깊은 후구를 수련하시는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숨이 목구멍 아래에서 찬다는 말을 많이 해요. 숨이 여기 들어와서 여기까지 숨이 들어오는 게 느껴진다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되는 게 아까 여기 보시면 폐가요. 상승목은 아래 부분까지 나와 있어요. 요 부분까지 나와 있어요. 맞아요. 제가 네, 여기까지. 한의원 가서 침을 자주 맞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늘 이 견갑골은 이 귀 뒤쪽에서 견갑골의 상부 쪽에 붙어 있잖아요. 견갑거근이. 네. 얘가 너무 뭉쳐서 제가 맨날 한의원 선생님한테 여기 침을 놔달라고. 그래서 승모근 여기 가운데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늘 한의원 선생님이 여기 안 놔주세요. 거기 여기에 폐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폐가 있다고 우리 생각을 못 하잖아요. 여기 네. 승모근에. 근데 여기에 폐가 들어와 있어서 네. 침 잘못 놓으면 폐에 빵꾸 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폐가 있어요. 여기를 여기를 뭐라고 안 놔주셨어요. 네.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폐 에이펙스라고 그러는데 폐 에이펙스가요. 여기서 보면은 이 늑골 1번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요가 하시는 흉추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수련자 같은 경우에는 숨이 여기까지 들어온다고. 완전 폐 위쪽 끝까지 그냥 숨이 다 차는 거예요. 다 채운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상이 그냥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 호흡을 내가 보갑으로 15초 갔잖아요. 흉곽 늘려가지고 20초, 30초 가잖아요. 그럼 바로 해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흉추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갑이랑은 상관없는 건데 잠깐 오늘 얘기가 나와서. 네, 그래서 일단 호흡이 우리가 폐 상엽까지 전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갈비뼈가 확장하는 이 어떤 근육들이 생겼기 때문에 호흡이 길어졌다. 네, 이게 이제 하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이라는 거를 아까 정리를 해보면 관절 사이 공간이 넓은, 그 다음에 가동 범위가 넓은으로 정의하면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정상 패턴의 근육 사용입니다. 정상 패턴으로 근육 사용하지 않으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고관절 찝힘이 벌어나죠. 고관절 찝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상 패턴으로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데 정상 패턴에 있는 근육 사용을 만들려면 뭐가 좋아져야 됩니까? 반대에 있는 근육. 그렇죠. 반대에 있는 근육이 좋아져야 되는데 호흡의 퀄리티가 낮아졌었을 때 다른 근육들이 도와주는 거를 끊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호흡의 퀄리티가 떨어져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네. 앞에 근육들이 도와서 얘네들이 단축되면서 라운드 숄더가 일어나거나 막 이런 일처럼 네. 다른 근육들이 자기 할 일이 아니라 자꾸 호흡을 돕게 하는 일들을 못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패턴의 근육 사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호흡 보상이 없는 상태의 근육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 보상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근육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유연성이라는 게 내가 감춰져 있던 나의 능력을 발견한 거지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건 어떤 거냐면 극단적인 가동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근력을
계획해놓고 발달시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거를 유연성 증가분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 유지근들이 네. 사실은 호흡을 돕는 일을 안 해도 되는데 네. 우리 몸이 자꾸 그런 식으로 나쁘게 변해가면서 자꾸 이 근육들한테 자기 할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시키면서 얘네를 힘들게 하니까 이 유연성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는데 얘네들을 호흡을 돕는 일을 이제 안 하게 드디어 해방시켜줘. 그쵸. 그러니까 얘네가 자기 할 일들을 잘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유연성이 다시 원래의 내가 어떤 대단한 유연성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점점 유연성이 점점 줄어들기 전에 어떤 정상 가동 범위의 유연성을 회복한다. 그쵸, 그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유연성 성장으로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조금 이상하게 좀 어렵긴 하지만 회복이라는 말을 쓰면 정확하게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이나 가동 범위를 회복한다. 맞아요. 그 회복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동작이 있어요. 동작을 발생시키는 것.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에 있는 근육이 있고 동작을 발생시키는 근육이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적으로 설명하면 자세고 움직임으로 설명하면 동작이니까 같은 말이죠. 결국엔 같은 근육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상 가동 범위를 회복한다라는 면에서 유연성이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자세 유지의 목적에 있는 근육들과 동작 발생에 있는 근육들이 호흡의 보조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능력을 확 회복한다라도 볼 수 있어요. 가동 범위의 회복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근육의 원래 능력의 회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벤치프레스 중량이 늘었다. 네, 이 상황으로 설명을 제가 해보자면 네. 이런 거죠. 제가 원래 벤치프레스를 예를 들어 60kg를 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저는 내 몸의 근육들, 내 대흉근과 삼두를 100%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미 그때 내 대흉근과 삼두와 이 벤치프레스에 쓰는 근육들은 이미 호흡을 보조하느라고 자기 퍼포먼스의 한 60, 70밖에 못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러다가 제가 호흡의 퀄리티가 좋아지고 복압 유지 능력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얘네들이 도비는 풀이에요. 자유를 얻으면서 자기 할 일을 100% 할 수 있게 되면서 갑자기 벤치프레스가 왜 늘었지? 이런 일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연성도 비슷한 맥락인데 원래 가동 범위를 회복하고 원래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회복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2번하고 4번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와, 근데 이 개념이 사실은 저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거든요. 네. 아마 저처럼 몸이 안 좋은, 그냥 늙어가면서 몸이 점점 안 좋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획기적인 아이디어지만 운동을 업으로 하는 스포츠 선수나 엘리트 운동 선수들한테 저는 이게 엄청난 아이디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몸으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운동선수였다면 이렇게 내 호흡 근력을 성장시켜서 내 다른 근육들의 자유를 주고 유연성과 가동성을 만들어주면 내가 무슨 뭐 야구를 하던 수영을 하던 달리기를 하던 내 퍼포먼스가 그냥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보다 20, 30% 이상은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그냥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는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기능적인 완벽함을 구현해야 운동의 퍼포먼스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건 심미적인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정상 패턴으로 근력을 사용해야 돼요. 정상 패턴으로. 그 다음에 무조건 가동 범위가 넓고 크고 유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는 퍼포먼스를 크게 향상시키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 정상 패턴과 복압 유지 능력을 강력하게 만들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거는 생각하거든요. 아, 이게 진짜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아마 공감하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4개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거의 다시 태어난 몸뚱아리를 가진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 삶이 불편해서 내 몸이 안 좋아서 불편한 사람들한테도 엄청 큰 아이디어고 이게 진짜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어떤 자기의 한계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게 스포츠 선수잖아요. 근데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디어가 진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가 좋아지고 통증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두 개를 나눠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세가 좋아졌다는 거는 단축, 뭉침이 해소됐다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이 가파지면 호흡 보조를 하기 위해서 소흉근이나 그 다음에 전사각근이나 전거근이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은 라운드 숄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세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점점 증가한다. 그 다음에 또 골반 강내압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고관절을 전방 경사시키거나 고관절을 후방 경사시키게 되면 요방형근이나 장요근이 타이트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 좋은 자세를 만들어내는 보행 패턴이나 앉아있는 자세에서 안 좋은 자세를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처럼 호흡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복압 유지 능력이 향상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들의 개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막을 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이 좋아지게 되죠. 장요근이 타이트했다가 자유로워지는 건 거지. 요방요근이 네. 타이트했다가 호흡에 자꾸 껴들어서 얘가 짧아지는 건데 네. 호흡에 껴드는 일을 이제 막아주게 되니까 막아주는 게 뇌에서는 이제 신경전달 물질을 계속 안 해도 되잖아요. 네, 단축을 그쵸. 안 시켜도 되니까.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다시 얘네한테 자유를 주는 건 거지. 네. 장요근아 자유로워져. 요방형근아 자유로워져. 네. 이렇게 되니까 허리가 왜 안 아프지? 좋습니다. 그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통증이 이제 만성 통증이나 불편감인데,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정상 패턴의 움직임을 만들면 관골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견봉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정상적인 천장관절의 움직임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천장관절의 움직임을 확보하면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고, 불편감을 해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만성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려서 3번 자세와 통증은 호흡의 개선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움직임의 회복을 통해서도 일어난다고 이제. 그러면 무릎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네. 무릎이 아픈 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상 패턴으로 몸을 쓰는 근육들을 잘 발달시키면 무릎 통증도 해결하기가 수월할까요? 무릎은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무릎, 오다리, X다리로 설명 한번 해드렸고, 그 다음에 호흡의 관점에서 오다리, X다리를 한번 설명했는데, 호흡의 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방경사 패턴의 오다리, X다리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변에 무릎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 보통 병원 가면 일단 운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육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잘 발달시켜서 관절의 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올바른 운동이 뭐냐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오늘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호흡과 호흡의 퀄리티를 성장시키고 복압 유지 능력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무릎과 관련된 고관절들의 정상 패턴의 움직임의 근력을 성장시키면 네. 어떤 내 무릎의 통증도 좋아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또 한번 네. 만들어 보죠, 뭐 무릎은. 네.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좀 아, 그럴까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저번에 이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영상으로 하긴 했는데, 이제 댓글이나 주변 반응을 보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실질적으로 이 복압 유지 능력을 상상시키는 이 운동을 진짜 디테일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면서 막 어머님들도 집에서 따라 있을 만큼 쉬운 동작으로까지 저희가 알려드려보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강도에 있는 레벨로 맞춰놓고 제가 구령도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렬 방법을 같이 한번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이 동작의 만렙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선생님을 보시고, 또 이 동작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까지 형상이 나오는지를 저를 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진짜 운동을 안 해본 사람들이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이 동작의 만렙을 찍으신 분의 상체를 뒤로 젖힐 때 공기가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들숨의 점진적 과부하 동작으로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을 동시에 뒤로 젖혀서 바닥을 터치하는 동작.
올라오는 동작이 있고, 요거를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면요, 그 강내압을 어렵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한 단계씩 추가하면 돼요. 자, 그 상체를 뒤로 젖힐 때 반대편에 있는 팔을 귀 옆으로 뻗은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대로 올라올 수 선생님 있어요. 저렇게 쉽게 하니까 네. 쉬워 보이는데 아마 진짜 한번 일어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운동인지. 만렙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아, 또 있어요? 네. 여기서 터치하고 귀 옆으로 뻗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 수 있어요. 다리를 들고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이.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용맹정진하는 제자의 4개월 차 동작으로 하자면 이제 그냥 바닥에 손바닥은 죽어도 못 가요, 저도.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블럭 정도 높이로 이제 드디어 하늘을 보고 흉추를 뒤로 꺾을 수 있는 후불이 되는. 왼쪽 골반 등 쪽으로 회전시키고 왼쪽 어깨도 등 쪽으로 회전시키고요. 왼팔 진짜.